언어 치료 받으면 선생님이 항상 상담할 때 이런 말씀 하시죠. 이런 거 저런 거 어머님이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에서도 언어 자극 많이 주시고요. 그럼 또 언어 치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엄마는 의욕에 불타 낱말 카드를 구입합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해주는 거야 어렵지 않겠지. 그렇게 호기롭게 시작해서 결국 거의 새거 상태로 땡땡나라에서 작별 인사를 하게 되죠. 저도 집에 그럴 카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보고 시행착오 덜 겪으시라고 제가 사용해봤던 것들 중 찐들만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품보다 더 활용 100배인 보조자료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우리 아이 말소리에 귀 닦지 않는 그날을 향해 달려가 보아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제 영상을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아이가 말이 냈다면 언어치료를 받든 안 받든 집에 낱말카드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마 대표적으로 많이 구입하시는 낱말카드가 우땡땡 카드나 문땡땡 술술 카드일 것 같아요. 말 늦은 조카를 위해 새언니가 샀던 문땡땡 술술 카드 하나 받았었고요. 언어치료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거 보고 추천받아서 우땡땡 카드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카드들 막상 찾아보시면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중 하나만 구매해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가 말만 잘할 수 있다면야 가격 따위가 아깝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사고 나서 발생합니다. 낱말카드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카드가 너무 많아서 활용도가 높은 게 아니라 반대로 시작 전부터 지치거나 아이가 지겨워합니다. 행운이는 시각적인 자료에 강한데요. 특히 낱말카드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카드로 구매한 건데 몇 개 해주려고 꺼낼 때마다 말은 안 하고 카드를 이렇게 배열하기에 바쁘더라고요. 겨우겨우 설득해서 한 번에 20개에서 30개 정도씩 서술어 공부를 했어요. 카드를 보여주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본 다음에 서술어를 알려주었는데요. 물론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상황도, 감정도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자꾸 흐름이 끊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연관되는 상황도 같이 이야기해주고 싶었거든요. 그게 인지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지금도 우땡땡 카드를 집에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세트 중에 한 세트만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세트에도 작은 5개의 상황이 들어있어요. 솔직히 저 이 5개의 구성 중에서 딱 2가지 정도 사용했습니다. 아이가 재미없어 하니 점점 안 꺼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언어치료 수업 후 상담하면서 보니까 선생님이 다른 자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름은 활동 보조자료라고 써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활용이 더 다양할 것처럼 보였어요. 무엇보다 행운이가 관심을 좀 갖더라고요. 저게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눈도장 찍고 구매했습니다. 구매하고 나니 우땡땡 카드나 문땡땡 술술과 다르게 아이가 거의 1년 가까이 즐겁게 펼쳐보더라고요. 그래서 책 하나로 인지와 언어 자극까지 많은 걸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행운이가 7살 때까지 썼으니까 한 2단어 정도 말할 때부터 발화 이후에 문장으로 말할 때까지 쭉 잘 쓴 것 같아요. 빨리 어떤 책인지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미리 참고해주세요. 책 설명과 함께 제가 이 책을 어떻게 활용했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책은 원래 활동 그림 자료입니다. 즉, 본품으로 유명한 카드의 보조자료인데요. 책 내부에도 카드를 활용해서 사용하라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전 동일회사 카드 대신 이 책만 사서 훨씬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에요. 행운이는 말이 트인 후 언어 발달 속도가 빠르게 올라왔는데요. 전 그 이유가 제가 언어 자극에만 치중하지 않고 인지 자극도 같이 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즉, 인지가 어느 정도 받쳐졌기 때문에 언어가 트인 다음에 말이 더 빠르게 올라왔던 거죠. 그런데 이 책은 안에 보시면 여러 장소가 나와요. 그걸 활용해서 생활인지를 가르치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 그림이 있는 곳에선 육류, 생선류, 과일, 채소 등의 분류도 설명했고요. 여기서 힌트를 받아서 핀터레스트에서 언어치료 자료를 다운받아 출력한 다음 여러가지 분류놀이를 추가로 같이 했어요. 핀터레스트까지 추가로 찾지 않아도 책 자체에서 인지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한 장씩이지만 사계절도 나와 있고요. 날씨도 나와 있어요. 낮과 밤도 나오고 하루 일과가 시계와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시계가 7시일 때 일어나는 그림, 8시일 때 밥 먹는 그림, 9시일 때 유치원 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게 하루 일정과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아이들 루틴을 시계로 나타내서 집에 붙여놨었어요. 9시 시계 그림 그리고 옆에 치카하기 이런 식으로요. 아이들이 정시 시계 모양과 함께 한글도 같이 익힐 수 있어요. 또 감정에 대해 설명하는 장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과 함께 표정이 나와서 기본적인 감정 표현을 알려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이 떨어뜨려서 속상하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낱말 카드는 보통 그림이 하나씩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여러 상황이나 생물, 물체 등이 다 한 장에 같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알려주기가 좋아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그림이 있는데요. 하나의 그림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표정으로 짜다, 맵다, 달다 등의 맛을 표현할 수 있어요. 특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매워! 하는 표정을 좋아했어요. 만약에 아이가 말을 못하더라도 표정을 보고 포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원 파트에서는 코끼리 어디 있어? 바나나를 먹고 있는 동물은 어디 있지?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패스트푸드점 그림에선 감자튀김 사려면 어디로 가서 계산을 해야 하지?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뒤에 사람과 사물들이 그림카드로 있어서 오려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사람이 없는 장소의 배경만 있는 그림들이 나오는데 뒤에 있던 종이들을 오려서 역할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엄마가 알려주기에 쉽다는 점이에요. 사실 활용도보다 이게 더 중요하죠. 아무리 활용도가 높아도 엄마가 해주기 어려우면 손이 안 가거든요. 잠깐 해줄 수 있으면서도 자극을 줄 때 엄마가 크게 고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우땡땡 카드 서술화 편만 샀는데도 소주제가 무려 5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라 낱말 카드 개수가 500장 가까이 되는 거예요. 매일 일정량씩 정해서 해주면 물론 좋지만 어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나요? 막상 마음먹고 상자를 열면 어떤 거부터 할까 고민하게 돼요. 양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오히려 시작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스프링책 한 권으로 되어 있어서 무심하게 던져두니 행운이가 그림책 취급을 하더라고요. 여행 갈 때 책을 한두 권씩 꼭 챙겨가는 편인데 한 번은 이 책을 챙겨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퀴즈 같은 걸 좋아하는 아이기도 했는데 자기가 맞추는 게 즐거웠나 봐요. 자기가 말을 잘 못하더라도 포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곧잘 퀴즈하자며 가져오더라고요. 저처럼 활용을 적극적으로 안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책을 양쪽으로 펼쳐보면 아이 쪽은 그림이, 엄마 쪽은 문장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 문장이나 문장 속의 단어를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한 부분은 있다, 없다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아이들이 말이 늦게 틀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말할 필요성을 덜 느껴서 말이 늦게 틀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튜브에서도 아이가 말을 하도록 유도를 하려면 아이를 불편하게 만들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행운이는 필요한 게 있으면 제 손을 잡아 끌어서 원하는 장소에 데려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선 똑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게 빠지는 그림이 추가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그림에선 엄마가 칼로 사과를 깎고 있는데요. 뒷장으로 넘기면 엄마가 똑같이 사과를 깎고 있는데 손에 칼만 없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용해서 필요하다라는 단어를 가르치려고 했었어요. 엄마가 사과를 깎으려면 뭐가 필요해? 라고 필요해의 의미를 가르친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계속 말을 유도할 때 이렇게 질문했죠. 딸기를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 우유를 마시려면 뭐가 필요해? 치카를 하려면 칫솔이랑 뭐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요. 포크 줄까? 라고 물으면 아이가 응! 이라고만 하던가 아니면 고개를 끄덕거리면 대화가 끊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가 필요해? 라고 물어보면 아이가 그 사물 사이의 관계를 이해를 하면서 더 많은 발화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려면 필요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어떤 물건이 있다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달라졌지? 라고도 질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아까 뭐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네? 그게 뭐였더라? 라면서 기억을 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 하나에 물어볼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엄마가 특별히 뭘 질문하지? 뭘 알려주지? 라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책을 행운이가 6살 때 샀으니까 산지 한 2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당시에 행운이는 5세 말에 말이 튼 후 6개월 정도 가량 지났기 때문에 아마 2-3여절쯤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말트기 시작하면 귀에 귀딱지가 않는다는 말을 부러워만 했었는데 8살인 지금은 그때 했던 상상보다 더 말을 잘하고 있어요. 주변 발달장애 엄마들도 혹은 새로 만나게 되는 언어치료사 선생님도 행운이가 51개월에서야 발화를 시작했다고 하면 모두 깜짝 놀라요. 지금이야 과거가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5살까지 쌍둥이들이 둘 다 말을 못하고 있었으니 전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그때의 제 마음을 아직 기억하고 있어서인지 여전히 둘이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 시끄러워서 짜증이 나진 않네요. 그렇게 시끄러운 일상을 보내다가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책장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책장에 꽂혀있는 이 책을 발견했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정말 가격을 뽕 뽑게 봤거든요. 물론 언어 자극을 위해 무언가를 사면서 이걸로 뽕을 뽑겠어 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이미 몇 번 헛시도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행운이가 이걸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나랑 즐겁게 언어 자극을 하면 좋겠다고 목표를 낮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기대보다 훨씬 오랫동안 이 책을 봐줬으니 감사하죠. 밤에 자기 전에 어떤 책 읽어줄까 했을 때 이 책을 읽어달라며 가지고 왔었으니까요. 개인적 경험에 근거해서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도 이 책을 좋아할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또 책을 열어 너무 자세히는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아래 링크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조잘거림에 귀딱지가 않는 그날을 기대하며 인내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기다려주시는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냈다.